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뭐 이 A매치 기간 뭐 월드컵 예선 그다음에 이제 네이션스 리그 뭐 친선전 막날이네요. 그 이 경기 뒤로 이제 이번 연도는 없죠. 다음 연도 있기 때문에 유종의 미를 좀 거둬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제 경기는 좀 아쉬운 점이 충분히 있네요. 일단은 뭐 어제도 뭐 무난하게 일본 뭐 마인까지 잘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 경기 뭐 풀앤 했죠. 이거 왜 역배받은지 모르겠다. 그냥 단지 그 부분이 찝찝할 뭐 지연정 뭐 무난하게 잘 잡아줬죠. 어제 그 특히나 그 일본 그 아시아컵도 못했잖아요. 근데 걔를 욕할 수가 없어요. 걔가 그래도 잘하는 경기들이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 못한 국내 자원들을 더 욕해야지 뭐 어쩌겠노. 뭐 언더 오버 라인들은 틀렸는데 그래도 메인 잘 들어왔고, 축구가 별점이 좀 아쉬웠네요. 나 살다 살다 산마리노가 3골 박는 거 나 처음 본다 진짜. 과거에 기록이 있나?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이제 축구를 접하고 나서부터 봤을 때 산마리노가 3골 넣은 건 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뭐 존나 강해진다 생각해야 되나? 아무튼 그 부분이 아쉽고, 그리고 어제 이제 문홍사 같은 경우에는 뭐 부가일 덴마크부 부가일 경기는 말했잖아요. 그냥 일반승을 찍기에는 무승부만 캐도 충분히 이점이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오히려 이럴 때 통수 치지 않을까 했는데 뭐 잘 됐고, 그리고 크로아티아 경기는 생방에서도 알려드렸죠. 가장 좋아 보이는 무승부가 저거지 않을까. 근데 아쉬운 점은 이제 폴란드 경기가 이제 막판에 이 로버튼슨의 헤더 극장 들어가면서 뭐 10배짜리가 날아간 게 좀 아쉽고, 그래서 뭐 이런 이제 별점표라든지 뭐 문홍사표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유튜브 멤버십 제일 높은 등급 18만원짜리 가입하시면 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경기 많은데 빠르게 가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북한 대 우즈벡. 여기 뭐 지근의 날에서 안 하잖아요. 북한 라오스 중립에서 합니다. 일단은 북한 한 명이 돌아오니까 한 명이 또 나가리 될라 하네요. 리조국이라는 선수. 그래도 팀 내 득점 2위인데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고, 우즈벡 같은 경우 오늘 에이스가 빠지죠. 뭐 AS 로마산 쇼무 로도프 요 인간이 이제 오늘 빠지죠. 타격은 있긴 한데 맞대결에서는 1대0으로 뭐 우즈벡이 잡았습니다. 근데 약간 비등의 느낌이었고, 그때 이제 북한이 패널을 실축하지 않았다면은 뭐 우즈벡 상대로 비길 수 있었죠. 그때도 말했지만 결국에 북한이 뭐 네임밸류급이라든지 뭐 베일이 좀 쌓여있는 팀이긴 한데 그래도 아시아권에서 괜찮은 팀이죠. 근데 지난 이제 이란과의 경기에서는 그 퇴장 이슈 없었으면은 좀 두드러 맞을 가능성이 있긴 하죠.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뭐 선수의 이제 뭐 구성 자체에서도 좀 안 좋아졌고, 오늘 인간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고, 여기서 타격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즈벡 쪽이 좀 더 낫다 생각해요. 그리고 뭐 지근이 홈에서 하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오히려 뭐 우즈벡 쪽이 좀 더 뭐 낫다는 생각. 그래서 우즈벡 승 보고 그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는 뭐 언더 볼게요. 언더. 심심한 거 티나요? 뭐가 심심합니까? 분석 들어야지. 인도네시아 대 사우디인데, 북한도 중국 경기장 있냐고? 있죠. 원래라면 그 평양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 북한이 그 지근의 날에서는 하면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 중립에서 하는 거잖아요. 걔네도 축구 그 있어요. 그 뭐고 684 부대가 아니라 뭐라 해야 되노? 뭐 있잖아요. 무슨 체육단. 뭔 체육단 있어요. 그 축구장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축구하지 걔네도. 아무튼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 대 사우디인데, 일단은 인도네시아 쪽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힐거스, 트벤테산 주전 수비수 빠지고, 사우디가 이제 뭐 슈퍼 에이스 아릴랄에 그래도 항상 이제 아릴랄 용병들만 쓰는데 그래도 이 국대 에이스잖아요. 살렘 알 다우사리, 뭐 도사리라고 부르기도 하지만은 요 인간이 지난 경기도 안 나왔고 오늘도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에이스가 한 명이 빠진 거 타격은 있다고는 생각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뭐 용병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뭐야 기아 선수들이 많으니까 좀 성장세를 가둔 건 맞긴 한데, 근데 그래도 뭐 그때도 말했지만은 한계치예요 인도네시아. 내가 그 말했지만 여기까지 올라온 게 진짜 잘하고, 지금 뭐 인도네시아 쪽에서도 지금 뭐 기아 이 황금 세대를 가지고 이것밖에 못하면서 우리 태용 형을 갈구고 계시는데, 나 여기까지가 맞는 것 같아요. 1차전 자체도 사우디가 그때는 홈이긴 했으나 우위있는 경기 펼치기도 했고, 오늘 원정 조금 딸릴 수 있어도 그래 감독이 바뀌었잖아요. 그 메시 잡았던
감독으로 바뀌고 나서의 뭐 기대치도 좀 더 있기도 하고 역습이 좀 날카로운 감이 있었어요 1차전 봤을 때. 근데 뭐 감독의 전술도 좀 바뀌었을 뿐더러 이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인도네시아가 1승을 할까? 라는 생각이 좀 저는 계속 들거든요. 말했지만 그래서 여기는 사우디가 또 배당도 원정이니까 좀 높기도 하고 괜찮기 때문에 사우디 쪽 한번 찍어보자.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언더. 어차피 인도네시아 똑같은 플랜 갈 거예요. 한 방 노리고 그래도 얘네가 역습이 좀 날카롭긴 해요. 황금 세대 맞죠? 뭐 기아 기아 빨로 오긴 한데 뭐 또 기아 많이 하겠어요. 물론 뭐 좋은 정책 써가지고 뭐 우리나라로 오세요 하면은 모르겠지만 중국 대 일본 이 경기는 조금 의문점이 뭐냐면은 일단 중국이 일단은 전력적인 누수가 계속 있잖아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뭐 이 중국의 에이스 오레이상도 빠지고 그다음에 오늘 2인자인 이제 장윤닝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거든요. 오레이는 뭐 결장이 확실하고 그리고 뭐 주축 공격수 기안 압두 웰린가 뭐신가 얘도 오늘 빠지고 그다음 수비 기존에 이제 브라우닝 얘도 기아 선수죠. 얘네도 기아 선수 많았는데 더럽게 못하죠.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그렇긴 하고 리레이 주축 수비수 하나 빠지고 지난 1차전보다 더더더 못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렇거든요. 단지 뭐 중국 쪽에 좋은 거는 그거죠. 지금 중국의 이제 자국 이제 이 팬들이 지금 열광하고 있잖아요. 월드컵에 청신호 켜졌다고. 지금 너무 못하죠. 사우디가 너무 못하고 있고 호주도 생각보다 옛날 같지 않으니까 지금 승점이 중국이랑 똑같아졌어요. 6점 6점 6점. 그래서 지금 뭐 축제 분위기인데 하필 근데 일본을 만나네. 일본이 1차전 때 이제 그때는 홈과 원정이 바뀌긴 했지만 7대0을 뭐 떡실신 당하게 하고 뭐 참교육했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 배당이 좀 높다. 그리고 배당도 막 올라가는 게 좀 거슬리긴 하거든요. 왜 올라가지? 이게 좀 찝찝해요. 그리고 아무리 홈과 원정이 바뀌었다고 해도 클래스 차 있고 일본이 물론 뭐 좀 대거 로테로 돌릴 수 있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중국 애들 뭐 그래도 메인 주전급 선수들도 몇몇 빠질 그런 상황인데 전혀 뭐 밀릴 거 없다고 보는데 단지 그게 좀 거슬리긴 해요. 계속 이제 원정 경기니까 뭐 지난 경기 벤치로 나왔던 마에다라든지 뭐 이토준야, 뭐 하타테, 오아시 유키, 뭐 오사코 뭐 이런 애들 후로아시 이런 애들 나와가지고 쿠보 와가고 뭐 게임 망칠 그럴 건덕지도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요 경기는 그래도 마인 볼 수밖에 없어요. 일본 2.0 마인 볼게요. 그다음에 기존점 대비 오버 왜 배당이 왜 이러지? 좀 그게 거슬리네요. 심판이야. 심판 매수한다고요? 그런 것까지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일본 롯데도 주전 아닌가요? 뭐 다른 팀에 가면 주전이죠. 사실상 뭐 일본 롯데가 중국 온다. 그냥 중국 다 물갈이 되고 이제 걔네들이 이제 일본 다 먹을 수 있긴 하죠. 아무튼 그렇다. 키르기스탄 대 이제 이란인데 이기겠죠 당연히 이길 건데 이제 핸디 값이 뭐 아슬아슬하게 1엔디만 하고 막 쇼할까봐 그게 걱정인 거죠 뭐. 그 다음에 이제 키르기스탄 대 이란인데 일단은 이란 쪽에 오늘 주축 수비수인 칼리자데요 빠지고 그 다음에 주포 공격수인 모에비가 팀 내 득점 3위죠. 이 인간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근데 애초에 얘네들이 맞대결했을 때 물론 그때는 이란의 얘 홈이었나 중립이었나 아무튼 중립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거기서 경기했을 때도 뭐 모에비가 없었거든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우위적인 경기. 근데 키르기스탄이 그래도 지금 홈에서의 경기 보면은 북한 상대로도 이기고 그다음에 우즈벡 상대로도 뭐 치열한 이제 난타전 끝에 3대2로 지긴 졌지만은 그래도 괜찮은 경기력 보여줬고 뭐 반대로 생각하면 이란도 우즈벡 원정 가갖고 뭐 힘들어 했죠. 0대0. 근데 그 50분쯤인가 퇴장당했잖아요. 그거 아니었으면 또 이란이 또 우세할 수 있고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아무리 뭐 키르기스탄 뭐 이 스탄 라인들 좀 성장세를 가졌다고는 했지만은 그래도 이란이다. 그리고 지난 경기 북한전 퇴장 안 당했으면 무난하게 또 잡을 수 있을 거. 또 이기긴 했으나 여전히 뭐 좋다고 볼 수 없고 이란 승 보고 마인 승 볼게요. 그다음에 오버 보고. 이란도 로테냐고요? 아니 근데 지금 로테를 따질 그 의문이 없어요. 그냥 뭐 선수들이 피곤해가지고 뭐 돌려줄 수 있긴 하죠. 그래도 뭐 순위 싸움을 봤을 때는 좀 확정적인 게 아니거든요. 이 아시아 월드컵에서는 팀당 10경기를 치러야 되는데 지금 5경기째인데요. 어? 뭐 오늘 하면 끝이다 이러면은 상관없는데 아니잖아요. 홈 원정 한 번씩 하는데 그럼 팀당 5팀에다가 홈 원정 한 번씩 하면 10경기 해야 되는데 아직 뭐 한참 남았죠. 오늘 할 때가 끝나는 게 아닌데.
뭐 확정이면 모르는데 확정이 아니잖아요. 그냥 확정이 좀 가깝다 이거지. 뭐 그냥 뭐 피곤하면 그냥 로테 쓰는 거지. 로테 써도 뭐 체급이 괜찮으니까. 뭐 감독 마음이에요. 뭐 제가 뭐라 할 수가 없고. 팔레스타인 대 한국인데 1차전 0대0을 비겼죠. 근데 이때 내가 뭐 다들 보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보셨을 건데 아직도 기억이 남는데 찬스가 많았어요. 많았는데 이제 흥민이도 뭐 골대 날리고 골대 팅에다가 쇼를 했는데 분명히 찬스들 나왔다. 지금은 그때보다 그래도 분위기 좋고 으쌰으쌰하고 단지 이제 중동 원정의 경기긴 하지만 그래도 뭐 한국이 뭐 우리나라가 지금 폼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한국 승 마인승 보고 기존점 대비는 언더 볼게요. 그냥 우리나라만 골 넣는 느낌. 나 아랍 대 카타르인데 기록식은 알아서 찍으십시오. 아랍 대 카타르인데 일단은 지금 아랍 쪽에 뭐 수비 두 명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전력적인 손실이 있을 수 있고 1차전은 뭐 3대1로 아랍이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잡았죠. 근데 경기력 자체는 뭐 카타르가 밀리는 부분은 아니었는데 좀 아쉬운 점은 뭐 역시나 수비죠. 그래서 제가 카타르 경기 매번 설명할 때 말하지만은 좀 애매한 매치업이다. 그럼 오버 찍는 게 가장 좋아요. 지금까지 올 오버 아닙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카타르 같은 인간들은 그냥 오버가 맞다. 아랍전 오버, 북한전 오버, 키르기스탄 오버, 이란전 오버, 우즈벡전 오버. 오늘도 오버 찍으세요 그냥. 그리고 승패라인은 좀 애매모해요. 애매모한데 그래도 뭐 전력적인 좀 손실 있고 지난 경기에 뭐 지긴 졌으나 경기력 비용에서 좀 크게 나빴던 부분은 아니기도 하고 그래도 여전히 요새는 이제 아피프보다는 그 알리 걔가 좀 건재하고 골 잘 받고 있죠. 걔도 소집이 됐고 그래서 여기는 뭐 카타르 풀쪽 보시는 게 뭐 좀 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뭐 무엠무로 찍으셔도 되고 그냥 늦게 그냥 뭐뭐 찍던지 아니 패스하던지 아니 고배당이랑 무엠무 찍으세요. 그 다음이 이제 오만 대 이라크인데 이 경기 1차전에 이제 이라크가 1대0으로 잡긴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뭐 지근해 홈에서 했는데도 경기력이 좀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죠. 오만도 매번 말하지만 중동 뭐 이라크, 요르단 이런 애들 뭐 상정세가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오만도 충분히 옛날보다 많이 올랐다 생각하거든요. 거기다 이제 오늘 홈 경기이기도 하고 그래도 뭐 에이스 위기의 순간에서 그래도 골을 넣어줄 수 있는 이 후세인을 보유한 이라크가 좀 더 낫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이라크가 엄청 유리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마치 어제 뭐 북아일랜드 그런 느낌. 그래서 애매모호한 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오만도 성장세가 분명히 좋고 중동 나름 홈빨인데 최소 안진마 경기 해줄 것 같아요. 오만 풀 정도 보고 그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뭐 이런 애들은 언더 찍어야지 언더. 다음이 이제 여덟 번째 쿠웨이트 대 요르단. 일단 1차전 비겼죠. 비긴 거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극적으로 이제 극장 PK 줘가지고 쿠웨이트가 골 넣어가지고 1대1 비겼는데 오늘은 이제 홈에서의 경기 쿠웨이트는 요르단은 원정이다. 좀 더 이제 마이너스적인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그 부상에 우려가 있었던 알타마리도 돌아오고 알 올완에다가 알 나이 뭐야 나이 마트야 나이 메트야 아무튼 뭐 걔까지 이제 다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지 않나. 물론 이제 쿠웨이트가 홈에서 이라크 상대로도 비겼잖아요. 그럼 오늘도 비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경기는 이제 초반에 엄청난 퇴장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거 아니었으면은 쿠웨이트도 뭐 이라크한테 질만 했죠. 그때 7분 만에 그 서울산 있잖아요. 서울산 수비 고인간 퇴장 당했잖아요. 그거 아니었으면은 퇴장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라크가 밀리지 않았죠. 10대 11 싸움이었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뭐 요르단이 잡겠죠. 여기 요르단 승 보고 그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뭐 쿠웨이트 빵골 예상합니다. 빵골. 그래서 언더. 그다음에 이제 뭐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 할게. 아홉 번째. 바레인 대 호주. 바레인 뭐 오늘 한 명 뭐 퇴장으로 못 나오긴 한데 누군지 잘 몰라요. 아무튼 그렇고 1차전 같은 경우에는 호주가 지근해 홈에서 했는데도 이 바레인의 우주 방어 속에서 헤매다가 막판에 퇴장당하고 바레인이 이제 이기면서 개 역배를 터뜨렸던 그 아름다운 경기긴 했죠. 오늘은 이제 홈과 원정이 바뀌었다. 그리고 호주도 좀 매번 말했지만 좀 떨어지는 지금 나라 중에 하나가 됐다. 근데 그래도 호주가 최근 경기에서 뭐 승리했던 부분도 있기도 하고 좀
정신을 좀 차린 것 같긴 하거든요. 바레인도 솔직히 뭐 이 정도 하면은 잘했다 생각해요. 더더더더더 뭐 성장할 만한 그런 친구들도 아니기도 하고 한 번 졌으면은 제가 이거 봤을 때는 그래도 아무리 원정이라고 해도 이번에는 복수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더 큽니다. 단지 이제 배당적인 부분이 좀 올라가도 좀 역겹긴 한데 그래도 저는 호주승 볼게요. 그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그게 불안하다. 그러면 결국에는 뭐 치고받고 난타전 끝에 뭐 이변을 도출하겠어요. 뭐 언더가 맞지 뭐. 그래서 언더 볼게요 언더. 그 다음에 이제 열 번째 캥거루가 나이가 들었냐고요. 나이가 들기도 했고 원래 이제 좀 국대로 뽑혔던 나름 뭐 잘했던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다들 이제 국대로 안 뽑히기도 하고 뭐 빠지는 시점이 아닙니까. 뭐 세대 교체도 좀 많이 이뤄졌고 근데 그 세대 교체들이 못 하잖아요. 그럼 지금 호주 리그만 봐도 바보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친선전이랑 그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사무 알려드릴게요. 사무 추천 눌러주시면은 끝날 때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날이니까 한번 사무 먹어봅시다. 뭐야 추천은 300개 체험 알려드릴게요. 300개. 그 다음에 10번째인데 지브롤터 대 몰도바 요거 친선전인데 뭐 안도라 이긴 지브롤터긴 해요. 근데 경기력 차이도 안도라가 그래도 좀 더 나았고 반대로 이제 몰도바가 직전에 이제 승리를 하고 뭐 분위기가 업된 상태에서 뭐 승격이 되는 시점에서 이 경기 뭐 힘 빼고 나올 가능성이 있죠. 원정 경기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지브롤터가 지금 뜨겁잖아요. 지금 몇 경기째 못 패고 지브롤터가 못 패라는 게 존나 웃기긴 하네. 어차피 네이션스 때 같은 애들끼리 하잖아요. 뭐 산마리노 뭐 이텐 뭐 하긴 한데 그래도 친선전까지 포함해서 무패 몇 경기째 한 5경기 넘은 것 같은데 지금 뜨겁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확실히 차이가 나요. 그 네이션스 그 D그룹 내에서는 몰도바가 대빵이에요 대빵. 그 다음에 몰타 정도지. 그래서 여기는 뭐 친선전이긴 한데 그래도 뭐 클래스 차이로 이겨주지 않을까. 몰도바 승.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요 경기 나온다 볼게요. 지브롤터 빵골.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 경기 볼리비아 대 이제 파라과이인데 2승 4무면은 뭐 매우 뜨겁죠. 그 나라 축제 해야지 축제. 거기다 승도 많이 하고 산마리노는 어제 이기면서 몇 년 만이고 처음 아이가 그 네이션스 생기고는 당연히 처음이기도 하고 뭐 거의 파티죠. 산마리노. 근데 산마리노가 물가가 싸다고 했는데 그 나라 중에 아무튼 뭐 축제 하겠죠 축제. 볼리비아 대 파라과이인데 이 경기 볼리 쪽에 뭐 수비 한 명 퇴장으로 빠지고 파라과이도 주전 수비수 알데르테가 빠지죠. 그 다음 이제 미드필더 뭐 주전인 것 같은데 쿠바스라는 친구 난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수비 쪽 둘 다 한 명씩 빠지고 미드 한 명 빠지고 그리고 이 경기 또 초청했죠. 지금은 이제 제일 잘하는 초고산지대 엘 알토 4150m 초대했습니다. 파라과이야 뭐 고산지대 바를 받는 그런 팀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어 하겠죠. 1차전은 뭐 파라과이가 잡긴 했으나 좀 아쉬운 뭐 1대0 승리이기도 했고 항상 뭐 볼리비아 원정 오면은 다들 힘들어 하죠. 거기다 이제는 뭐 라파스 3000m도 아니고 이제 4000m 또 신세계를 맛보기 때문에 더더욱 힘듭니다. 거기다 원정 고자 파라과이 물론 지금 파라과이 경기력이 나쁘지 않은 시점이긴 한데 그래도 이런 홈발 초고산지대에서는 뭐 볼리비아를 찍는 게 맞지 않나. 볼리비아 승 보고 그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그래도 뭐 버티지 않을까 그런 느낌으로 뭐 볼리비아가 뭐 학살하겠어요. 언더 보겠습니다. 백두산 그것도 다 비교해줬잖아요. 뭐 백두산 한라산 다 비교해가지고 거기보다 높은 데서 한다. 힘들죠. 이제 애들이 그 라파스 맞나 리파스가 자꾸 헷갈리노. 그 3000m에 많이 이제 적응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보다 더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애들. 반대로 저번에 이제 그 에콰도르랑 그 볼리비아 할 때는 에콰도 고산지대 팀인데 걔네가 2000 몇 미터인가 거기서 하는데 키토 거기서 하는데 쟤네 4000m에서 하니까 땅으로 데리고 왔잖아요. 과야킬 데리고 와가지고 4m에서 하는데 뭐 근데 물론 퇴장 이슈도 있었지만 콜롬비아 대 에콰도르인데 일단은 콜롬비아 뭐 딱히 부상자 없고 에콰도르가 이제 여전히 뭐 프레시아도가 빠지고 대신에 이제 우리 EPL 이 카이세도가 복귀를 하긴 합니다. 그래도 뭐 강팀이랑 붙는데 뭐 주축 한 명이 빠진 거는 에카 입장에서는 빠진 전력 손실이 분명히 있고
그 콜롬비아 그 우루과이랑 막판에 좋다고 막 무승부했다 했는데 극장골 처먹히고 뒤졌죠. 이제 홈 경기인데 홈에서는 진짜 깡패죠. 콜롬비아가 거의 뭐 진 적도 없고 비긴 적 해봐야 요새도 좀 잘 없고 항상 뭐 거의 골을 다 받고 있는 시점. 역시 강력한 남미 홈빨 무시 못하죠. 에콰도 약간 홈에서 했을 때 고산지대 빨도 좀 받는 팀인데 얘네도 좀 땅으로 내려오면은 좀 힘들어요. 또 원정 성적도 좀 별들기도 하고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래도 콜롬비아가 뭐 에콰도르한테 전혀 뭐 스쿼드 상으로 밀릴 부분도 없고 그래도 항상 잘했던 홈에서의 경기 콜롬비아 승 쪽으로 봅시다.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는 당연히 뭐 남미는 체급이 좀 엄청나게 차이 나지 않으면은 오버보다는 언더가 낫지 않나. 아르헨데 페루 오늘 뭐 로메로 리산드로 뭐 수비적 빠지지만 워낙 뭐 대체자원 많고 그리고 페루 쪽에는 뭐 주축 미드필더 한 명 더 빠지네요. 막 카르타헤난가 모시인가 얘 빠지고 기존에 타타피아 빠지고 지금 아르헨티나 지금 화났거든요. 졌거든요. 지난 경기 누구한테 졌지? 베네수엘라가 파라과이가 둘 중 하나인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졌잖아요. 지금 화가 났습니다. 페루 그나마 혼발 받는 팀인데 그 지난 경기 그 아침에 경기였잖아요. 페루 대 칠레인데 지금에 홈에서 하는데 또 이 세대 교체 구진 이 칠레한테도 쩔쩔쩔 매는 거 보면은 뭐 두드러 맞아야죠. 뭐 RM 마인승 볼게요. 그다음에 오버까지 보고 그다음에 네 번째 이델로 졌는데 누구한테 졌는지 기억이 안 난다. 칠레 대 이제 베네. 칠레 뭐 주축 수비수 한 명 빠지네요. 수비 하나 빠지고 미드에 뭐 제가 말했던 뭐 불가르라든지 오소리아라든지 나름 쓸모 있는 친구들이 소집이 안 됐죠 부상으로. 그래서 빠져있는 시점. 베네는 이제 카세레스 뭐 주전 미드 빠지고 여기도 주전 수비수 오소리오 이름 비슷한 인간들이 많아요. 곤잘레스 빠지고 베네도 좀 타격이 있긴 해요. 그리고 칠레 서버도 준치 홈에서의 경기 그나마 나은 시점이고 그 지난 이제 아까 위에서 말했던 경기를 비춰봤을 때 또 오늘은 좀 해볼만 하긴 해요. 근데 그래도 뭐 1차전도 베네가 아무리 홈이었다고 하지만 3대0을 잡기도 하고 퇴장 정하기 전에도 이미 베네가 뭐 골을 박은 시점 그리고 최근에 좀 하고 있는 또 베네기도 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칠레의 홈발을 좀 믿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이 경기는 그냥 뭐 못 찍는 게 낫죠.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당연히 언더보고 얘네들에서 뭐 3골 나오겠어요. 근데 어제서 그 말했는데 나오긴 했는데 어쩔 수 없어. 안 나올 만한 애들이잖아 얘네가. 다음이 이제 브라질 대 우루과이인데 브라질 뭐 수비 쪽에 반데르송 빠지고 여전히 뭐 호드리거는 당연히 소집 안 됐고 그 다음에 우루과이도 오늘 미드에 난데스 빠지고 기존에 데라크루즈 빠지고 수비에 뭐 부에노 정도는 미정이다. 일단은 브라질 지난 경기도 잡을 수 있었던 경기 근데 항상 말하지만은 이 비닐신 이 인간도 진짜 국대만 오면 항상 똥을 싸요. 물론 이제 지난 베네수엘전에서 뭐 활약도 좀 보이고 뭐 PK 얘가 PK 얻어냈었나? 아무튼 PK 실축한 건 기억이 나는데 PK를 얘가 얻어냈나? 아무튼 그랬는데 PK 실축했죠. 그래서 팀을 이제 그 1대1 무승부 캐게 만든 이 장본이기도 하고 이제 홈으로 돌아온 스케줄 무시 못하죠. 근데 상대가 우루과이 아닙니까? 우루과이도 요새 뭐 살짝 주춤하긴 했으나 그때 당시에 이제 완벽한 뭐 소집 라인이 아니었고 그때보다도 당연히 좀 더 나은 시점이기도 하고 근데 또 홈발 무시 못하거든요. 근데 지금의 브라질은 솔직히 좀 손이 안 가잖아요. 옛날에 뭐 그 브라질도 아니고 세대 교체하고 망한 케이스 중에 하나잖아요. 거기다 이제 우루과이가 그리고 세대 교체도 어느 정도 잘 된 시점에다가 비엘사 감독이 운영하면서 나쁘지 않은 성과를 보내고 있는데 1엔디까지 주면 뭐 이해를 하겠는데 2엔디까지 줬다. 이거는 그래도 우루과이 2.0 프렌 찍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루과이 2.0 풀 일반승 브라질 찍을 바에는 2.0 풀 찍는 게 훨씬 더 낫다 봐요. 그리고 기준점 대비해서는 뭐 언더보고 몇 번이었지? 16번. 그 다음에 이제 배당 욕심난다고 우루과이 역배 보기에요. 역배는 그래도 조금 그래도 서버도 좋지. 브라질 홈이 있고 브라질이 뭐 지난 경기 비긴 했으나 뭐 상대 이제 뭐 베네수엘라한테 두드러 맞은 그런 개 가돌이 당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 정도만 보는 게 낫지 않나. 그 다음에 이제 16번째 경기 할게요. 캐나다 대 이제 수리남. 이거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봤잖아요. 이게 8시 경기인가 1차전 했었잖아요. 보는데 이거는 진짜 캐나다가 뚫어 패는 게 맞거든요. 근데 정말 힘들게 해가지고 막 한 골 넣고 이겼어요. 개 끔찍했는데 오늘은 뚫어 패는 게 맞죠. 개 압도했기도 했고 그 다음에 수리남 27도에서 뭐 20, 뭐 30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토론토 원래 이게 1월달 12월달 하면 더 짜세긴 한데
토론토 지금 온도가 한 8도에서 뭐 5도 사이죠. 추워요, 추워. 스웨덴 애들 이제 추워가지고 발도 잘 못 움직인다. 캐나다 마인승 봐야죠. 뭐 그다음 오버보고, 그다음 이제 17번째 멕시코 대 이제 온두라스. 멕시코 클래스 다 뒤지긴 했네요. 뭐 아까 위에서도 뭐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애들 말해줬잖아요. 좀 안 좋아진 애들. 멕시코도 옛날만큼 뭐 유럽산 클래스들이 좀 떨어지는 시점이기도 하고. 근데 그럼에도 그렇지만은 아무리 뭐 북중미 라인들도 뭐 혼발이 대단하다고 하지만 그거를 2대 0으로 지고 오네. 좀 레전드긴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홈에서의 스케줄이니까 당연히 그래도 더 먹고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경기적인 뭐 데이터를 봤을 때도 지긴 졌지만 그래도 우위 있는 경기를 조금 미세하게 펼치긴 했어요. 온두라스 입장에서는 뭐 지키려고 하겠죠. 뭐 저도 1점 차로 져서 올라가겠다 그런 마인드, 아니면 2대 0 되면은 뭐 얘는 연장하나 승부차기 하나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래도 저는 홈으로 돌아온 멕시코가 이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아요. 지난 경기를 뭐 진짜 심하게 못했다, 가돌이 당했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멕시코 승 보고 그다음에 어차피 온두라스는 버티는 양상의 축구를 하겠죠.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그다음에 이제 보스니아 대 네덜. 아따 경기 많다. 물 한 잔 마실게, 물 한 잔. 그리고 추천 안 누르신 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몇 분 했노? 26분. 빨리 컷하자. 추천 300개 눌려줘야지 사무 알려드린다니까요. 지금 120개 눌려야 돼. 120개. 자, 보스니아 대 네덜란드. 어차피 네이션스는 이제 다 끝나가기 때문에 뭐 간략간략하게 말하면 되죠. 동기부여만. 독일 13, 네덜 8, 헝가 5, 보스니아 1이거든요. 오늘 뭐 보스니아 쪽에 추가적으로 수비 하나 빠지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 쪽에 이제 반다이크, 그 다음에 더용이 이제 빠지죠. 반다이크, 더용이 빠집니다. 여기저는 근데 순위가 다 결정 났어요. 뭐 헝가리가 오늘 이겨도 네덜란드 상대로 이제 상대 전적에서 밀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보스니아만 이겨도 의미가 없죠. 그래서 순위가 다 결정 났기 때문에 그냥 뭐 체급발, 뭐 실력발, 클래스발 요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네덜란드도 이제 각 팀이 이제 클럽으로 복귀해야 되니까 지난 경기에 뭐 교체로 나왔던 자원들 코포메너스, 뭐 랭, 휘퍼, 프림퐁, 뭐 데브리, 레인시, 더리우트, 뭐 팀버, 그다음에 뭐 아약스의 브로비, 뭐 이런 애들 나오겠죠. 그 내 친구 악마님, 제 방송 원데이 투데이 보는 것도 아닌데 항상 말하지만은 저 200명 있을 때도 300개 찍을 수 있어요. 왜냐, 그 시청자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유동인근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계속 고정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말하는 순간에도 누구 나가고 들어오고 누구 나가고 들어오고 200명 있어도 300개 찍혀요. 근데 280명에 300개는 뭐 그냥 무난한 거지 뭐. 매번 말했는데 이것도 찍을 수 있으니까 제가 말하는 거다. 뭐 불가능한 거 말하면은 제가 안 하죠 당연히.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어제도 포르투갈 애들도 그렇고 제가 말한 대로 다 썼잖아요. 그거 쓰고 또 누구 했노? 벤치로 나온다는 애들, 그 나온 애들 다 나왔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뭐 얘네도 나올 건데 그래서 이길 거냐 못 이길 거냐 요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벤치로 나온 애들 생각해도 요새 좀 폼이 좋기 때문에 그래도 네달이 이기긴 하겠죠. 네달 승 보고 그 다음에 오버 볼게요. 그 다음에 19번째 300개 뭐가 무리해. 300개 찍힌다니까요. 4개 할래요? 4개 할까? 일부러 여러분이 안 눌리면 모르겠는데 제가 맨날 주말에 그럼 맨날 어떻게 찍어요? 주말에 만약 200명 보고 있는데 250개 찍으라는데 어떻게 맨날 찍노? 그리고 200명 봤을 때도 300개 찍으라면 300개 찍었잖아요. 다 되니까 말하는 거야. 다 되니까. 그럼 주말에 맨날 어떻게 찍었어? 맨날 그 뭐 무동산 안 알려줬어야지. 맨날 알려줬잖아. 다 찍어줬잖아. 자, 19번째 헝가리 대 독일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헝가리가 뭐 홈에서 좀 하고 뭐 비비고 하고 한데 저번에도 말했지만은 이제는 다 간파를 좀 했어요. 그리고 웬만한 팀들이.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건 있죠. 헝가리가 뭐 순위는 결정 났지만은 그래도 이 네이션스 리그 하면서 홈에서의 지금 승리가 없죠. 네덜란드전 뭐 비기고 보스니아전 비기고. 그럼 오늘 이제 독일 잡을 거냐? 근데 독일이 세대 교체 확실히 잘 됐고, 물론 지난 경기 이제 선발로 나왔던 애들 말고 벤치로 나온 애들 뭐 헨리치, 은메차, 뭐 사네, 나브리, 코우, 그다음에 뭐 고센스, 뭐 피리, 율리안 브란트 이런 애들 나오면은 좀 최근 경기력보단 답답해질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저는 이긴다고 봐요. 헝가리의 패턴들이 너무 단순해지기도 했고 아무리 홈발이 좋다고 해도 지금 확실히 그래도 기세가 좋은 독일 쪽으로 그래도 보는 게 맞지 않나. 독일 승 보고 그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그래도 어차피 분명히 로테 돌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뭐 독일이
잡았을 때 그 5대0 그런 이제 학살 쇼는 안 나올 거라 봐요. 그래서 언더 보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번째. 20번째 체코 대 이제 조지아. 다들 화가 났다 화가 났어. 그리고 뭐야 내 친구 악마님 맨날 보는 사람인데 왜 물어보노? 방송을 처음 보면 이해하겠는데 처음 보는 것도 아닌데. 자, 요 경기는 이제 점수 이렇게 되자. 요 경기는 뭐 다 중요하죠. 뭐 이기고 지고 뭐 비고 하는 거에 따라서 순위가 다 바뀝니다. 일단 체코 쪽에 전력적인 뭐 손실, 오늘 수책, 뭐 그다음에 이제 공격에 초리라는 친구 빠지고 나머지 그대로 좀 더 타격이 있습니다. 1차전은 뭐 조지아가 4대 1로 이기긴 했으나 경기 양상 자체는 뭐 비등했고 오늘 원정이니까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지아 입장에서는 뭐 이겨야지 1위로 이제 다이렉트로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이고, 체코 같은 경우는 이제 알바니아 경기에 따라서 달라지죠. 비교도 이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겨야 될 수도 있고. 일단 우크라이나 상대로는 우크가 잡아도 8점 똑같아지고 뭐 체코가 뭐 지면 당연히 바뀌어지겠죠. 좀 애매한 감이 있긴 한데 어차피 근데 알바니아 경기에 따라서 체코는 뭐 이기든 뭐 비기든 뭐 그런 경기를 이제 펼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뭐 체코도 좀 전력적인 손실도 있고 조지아가 나름 그래도 아무리 홈이라고 해도 4대1로 잡았던 부분, 비등했던 경기력, 승패로 가기에는 좀 애매한 감이 있어요. 저 경기는 어차피 상황을 보면서 플랜을 짤 가능성, 동시간대 경기기도 하고 무전기 들고 막 계속 무전기가 아니라 요새는 에어팟이지, 끼우면서 막 다 실시간으로 정보 받을 거예요. 그래서 언더의 흐름이 맞지 않나. 난 승패 라인은 그래도 뭐 체코가 홈이니까 무앤무 정도 찍으시고. 실바 안 나온다고 뉴스 썼다고요. 그러면은 도공 역배 찍으면 될 것 같네요. 도공 역배나 뭐 프렌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더는 뭐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구독자 게시판에 잠깐 올리고 떴어요. 확실히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다 눈으로. 구중이면은 안 되잖아. 실바 돌아오자마자 뭐야 건민지 팔꿈치 부상으로 오수민 선발 출전이라는데. 건민지도 아닌데 실바 출전하는데요. 잠깐만. 실바 출전하는데 건민지가 아웃이라는데요. 그 뭐야 누가 말했나 아까 실바 안 나온다며 오늘. 건민지가 안 나온다는데요. 우수민이 선발 나오고 실바는 선발 출전 예정이라는데요. 뭐야 구중 누군데 구중 잡아야겠으면 안 되겠습니다. 역시 내가 봐야 돼 직접. 어딨어 누구야 구중. 내가 잘할게. 실바 안 나온다 뉴스 떴다. 실바 선발 출전 예고하는데 뭔 개소리예요 이거. 빨리 해명하세요. 어디서 그런 미친 그걸 봤죠? 급했다요. 뭘 급했다예요. 씨. 근데 요 경기 좀 애매해졌어요. 건민지 없으면은 우수민 가지고 되나? 야 언더만 찍으세요 언더. 언더 언더 언더만 찍으세요 언더. 건민지가 안 나온 건 좀 당황스러운데 지금 날개 자원이 하나가 없잖아. 유서연이 뭐 계속 뛸 수 있으면 모르는데 유서연 뭐 지금 계속 뛰겠나? 좀 애매한데 그냥 언더만 가세요 언더. GS 승패는 패스 할게요. 건민지 아웃이라 실바는 선발 출전. 잠깐만 이거 좀 댓글 좀 적고 갈게요. 댓글 좀 적고 갈게요. 건민지가 아웃된 거는 조금 좀뭐 당황스럽네. 유서연 요새 가끔씩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뭐 얼마 때 근데 우수민이 선발이래 우수민. 우수민 기대치 없죠. 근데 실바가 또 복귀하니까 또 변수잖아. 그냥 언더만 찍으세요 언더. 승패 패스하고 그냥 언더만 찍으세요 언더. 실바는 선발이고 우수민이 한다. 건민지가 부상이라니 뭐야 이거. 실바 나온다고요. 나와. 이영택 감독은 선발 출전 예정이다. 이틀 정도 훈련을 진행해봤는데 상태가 좋아졌다. 본인도 뛸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실바의 선발 복귀를 예고했다. 오케이. 자 여기 가서 보세요. 더스파이크가 우리나라 뭐야 배구 거기서 잘하잖아요.
그리고 뭐 한 봐드릴게요. 내가 잘할겠니. 이상 헛소리 하지 말고. 아무튼 그냥 언더만 찍으세요. 언더 승패 가지 마세요. 패스. 어. 안혜진도 뭐 나중에 되면 합류하겠네요. 나중에. 예. 팀과 동행을 할거 재활 끝났다네. 세터도 문제잖아 지금. 아무튼 알바데우크 주포 뭐 아산이 빠져있고, 그 다음에 1차전에 이제 알바가 2대1로 승리 가져갔죠. 그리고 뭐 우크가 약간의 우위의 경기를 펼쳤고, 알바가 이 경기 이기면 1위까지도 가능하거든요. 물론 이제 체코 조지아가 비길시. 조지아랑 이제 상대 전적 1승 1패 득실에서 밀리고, 또 체코한테는 1무 1패, 그래서 이기는 경기를 좀 해야 되는 이 우크기도 하고, 아무튼 뭐 서로 간에 뭐 이기고 비기고 뭐 그런 거 다 중요하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알바 입장에서는 뭐 체코가 이기고 있다면은 비교도 되긴 해요. 아무튼 상황을 보면서 경기를 할 거예요. 이 경기도 결국에는 뭐 찍을 거는 뭐 언더가 그나마 낫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승패 라인으로 갔을 때는 그래도 뭐 알바니아가 또 홈이기도 하고, 뭐 지난 경기도 원정에서 이겼던 부분 생각하면 알바 풀쪽 찍자. 언더 보시고 프렌 정도. 그 다음에 22번째, 여기 저 재밌긴 하겠죠. 근데 머리가 아프잖아요. 실시간으로 뭐 경기에 따라서 뭐 플랜 짤 건데 뭐. 슬로바키아 뭐 오늘 주전 두브라카 키퍼 빠지고, 뭐 슈크리니아르 주전 수비수 빠지고, 주전 미드 둘 다 빠지죠. 뭐 부상으로 빠진다고 하는데 어차피 지금 슬로바키아랑 여기조는 뭐 끝났잖아요. 스웨덴 13, 슬로 10, 에스토 4, 아제르 1인데, 어차피 뭐 슬로바키아 이겨도 상대 전적 밀려서 안 되고, 에스토니아도 뭐 상대 전적에서 아제르바이잔 우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할지, 뭐 얘네도 뭐 로테 돌리긴 하겠죠. 근데 반대로 에스토니아도 뭐 원정 경기기도 하고 로테 돌릴 수 있죠. 근데 그래도 홈에서의 마지막 경기인데, 지난 경기 또 지고 왔기 때문에 스웨덴한테 뭐 좋은 모습 보통 이럴 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마인승 볼게요.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뭐 패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웨덴인데 이제 아제르바이잔인데, 일단은 스웨덴 쪽에 뭐 수비수 이사키엔 뭐 빠지고 나머지 원래 빠진 애들, 그리고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제 홈 연전이기도 하고 순위 확정지었고, 3대1로 1차전 이겼던 부분. 근데 오늘 뭐 변수는 그거죠. 스웨덴 당연히 로테 돌리겠죠. 뭐 로테 돌리면은 뭐 좀 별로인 그 토트넘산 존잘 베리발, 그 다음에 뭐 포르스베리, 포르스베리, 그 다음에 뭐 스벤손, 위든달 뭐 이런 애들 나오겠네요. 그래서 나쁘진 않긴 하거든요. 근데 아제르바이잔이 동기부여가 없진 않아요. 동기부여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 같은 이제 4위끼리 각 그룹마다 이제 경쟁하잖아요. 그래서 라트가 4점, 그 다음에 어제 룩셈이 비겨갖고 3점, 아제르가 1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겨야지 다이렉트 강등 안 당하거든요. 만약에 비기거나 지면은 다이렉트 강등 당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뭐 주전 다 쓰면서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혹시나 이변이 나올 수도 있긴 해요. 근데 그래도 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냥 뭐 스웨덴 마인승 볼게요. 뭐 달라지겠어요. 그래서 아까 위의 경기는 뭐 에스토니아도 동기부여 없고 없는데, 여기는 그래도 아제르바이잔은 동기부여 있어요. 4위 그룹 내에서 다이렉트를 당할 것이냐, 아니면 원코인 받고 데스매치 갈 것이냐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경기 할게요. 다음 경기는 몰타 대 안도라. 이 경기는 몰도바 9, 몰타 6, 안도라 빵이죠. 일단은 몰타가 몰도바 상대로 상대 전적 1승 1패긴 한데 2대0 1대0, 아마 이게 그 승자승 원칙이 먼저잖아요. 승자승 원칙하고 이 승자 간에 이제 골 득실 그거가 두 번째일 거예요. 그냥 전체 득실차가 아니고. 요거는 조금 헷갈리는데, 뭐 그렇게 되면 몰타가 이 경기 이긴다고 해도 뭐 의미가 없어요. 2위 확정이다. 그래서 대충 놓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걸 떠나서 그래, 안도라보다는 몰타가 당연히 급이 낮죠.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런 그룹 내에서는 일단은 1장은 몰도바, 그 다음 2장은 몰타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도 뭐 지근해 홈에서 하니까 뭐 자존심상 몰타승 볼게요. 그 다음에 이 경기도 뭐 3골 나겠어요. 언더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경기, 왜 이렇게 해도 안 끝나노? 경기가 왜 이렇게 많아? 몬테 대 티르키예.
몬테는 오늘 수비수 라인에 결장이 있죠. 마루시치, 라도노비치 주축 라인들 빠져있고 공격에 이제 요베티치 돌아가니까 요보비치가 부상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네요. 티르키에는 뭐 수비수 한 명 빠지네요. 수비 뭐 바르다키인가 모시인가 얘 뭐 빠지는데 모르겠고, 그 다음에 차라노글루가 오늘 또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둘 다 뭐 전력적인 손실은 있긴 한데, 뭐 여기조 같은 경우는 다 동기부여가 살아있죠. 티르 12, 웨일스 9, 아이슬 7, 몬테 빵. 여기는 이제 3위는 프롭 가야 되고 4위 다이렉트 강등, 2위도 하고 1위 뭐 다이렉트 승격. 티르키 입장에선 이 경기 뭐 이기면 당연히 자력을 1위 확정이고, 이 경기 비기고 뭐 웨일스가 이긴다 그럼 12점 12점 동점이 되잖아요. 근데 맞대결에서 0대 0 2무가 떴는데, 득실차가 지금 티르키예가 5점, 웨일스가 4점, 2점이기 때문에 웨일스가 뭐 3대 0 이상의 뭐 경기를 펼치지 않는 이상은 좀 힘들죠. 아무튼 많이 유리한 조건의 티르키예고, 몬테네그로도 말했지만은 뭐 사비치 시절 이 수비가 좀 탄탄했던 시절이 그때야 좀 잘했지. 오늘은 뭐 추가적으로 이 수비 라인의 결장도 있기도 하고 티르키예도 좀 빠지긴 한데, 그래 여전히 뭐 체급 차이에서 낮고, 단지 이제 걱정되는 건 그거죠. 티르키예가 이제 원정에서 경기했을 때 항상 흑우짓도 많이 했긴 한데, 그리고 또 지난 경기 또 비겼잖아요. 그 누구랑 했더라. 비겨가지고 우리한테 좀 아픔을 선사를 한 게 있긴 하겠죠. 물론 나는 그거는 뭐 서브로 가져가긴 했지만은, 그래도 오늘은 이겨줄 거라 봅니다. 조용기나 티르키의 승 보고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 언더 볼게요. 확실히 뭐 그때 홈에서의 경기긴 했지만은 우위적인 부분도 보여주기도 했고, 오늘은 더 이제 뜨거운 동기부여. 몬테는 뭐 동기부여도 없잖아요. 아이 뭐야, 점수를 지어버렸네. 아이씨. 26번째 마지막 경기네. 웨일스 대 아이슬란드인데, 자, 이 경기 1차전 비겼죠. 근데 생각보다 아이슬란드가 물론 홈이긴 했으나 경기력이 좀 좋았어요. 제가 뭐 항상 말하지만은 세대 교체를 했을 때 좀 그래도 맨날 두드려 맞다가 그래도 좀 안정감을 찾은 팀이 아르메니아랑 그다음에 이 아이슬란드거든요. 좀 경기력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또 원정이란 부분, 그건 또 무시 못하긴 해요. 그리고 아이슬란드도 오늘 이기면은 지금 2위까지도 뭐 복귀할 수는 있죠. 승점을 지었는데, 아이슬란드가 이긴다 10점, 웨일스 진다 빵점, 2위까지도 갈 수 있어요. 엄청난 이 베네핏이거든요. 얘네는 이겨야 되고 웨일스는 뭐 비기기만 해도 되고, 뭐 이기면 당연히 웨일스도 뭐 자력을 하는데, 그래도 뭐 1차전 자체 양상은 아이슬란드가 생각보다 좀 좋은 경기력을 펼친 건 맞긴 한데, 그래도 웨일스가 각 잡고 하면은 좀 힘들거든요. 그래도 수비가 나름 뭐 건조가 있는 팀이기도 하고, 이런 단판성 토너먼트 단기간에 이제 뭐 펼쳐질 수 있는 그런 경기도 그렇고, 오히려 바쁜 쪽은 아이슬란드 쪽이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뭐 무리하게 또 공격 라인 끌어올려가지고 하다가 또 뒷방 쳐맞고, 웨일스가 옛날에 뭐 가레스빌 그다음에 뭐 다니엘 제임스 뭐 이런 애들 양쪽 윙어에 이제 발 빠른 애들 있을 때 그런 패턴 플레이도 잘하잖아요. 그런 게 더 걱정되는 부분이 더 크다 생각하기 때문에 웨일스 승 보고,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뭐 굳이 보면 오버 볼게 됐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